나는 체링턴 노인의 상점에서 근사한 노트 한 권을 구입했다. 당원은 일반 상점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반 상점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이 많기에 사실상 모두가 이런 곳을 이용한다. 나는 그 노트에 일기를 쓰기로 했다. 일기를 쓰는 것을 들키면, 아니, 이런 노트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다. 오늘이 1984년인지 어떤지는 알 길이 없었다. 벼랑간 이걸 쓰는 이유도 알 수 없었다. 후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일기 또한 미래에 닿을 수 없을 것이고, 다르다면 이 기록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 나는 오늘 아침 11시쯤 진리부에서 있던 일을 떠올렸다. 이렇게 사소한 일도 사건이라 할 수 있다면 내가 일기를 쓰는 이유는 그 사건 때문이리라. 평소와 다를 것은 없었다. 어김없이 증오의 시간은 돌아왔다. 이분 증오의 대상은 매번 달라졌지만 대부분은 골드스타인이었다. 화면엔 어김없이 그의 얼굴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써대기 시작했다. 이분 증오가 끔찍한 것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저절로 그에 휘말려들기 때문이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당의 슬로건은 변함없었다. 저 슬로건을 지키기 위해서일까? 나를 비롯한 기록국의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의 문서들을 수정하는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는 특히 아주 간단한 것이어서 2, 3분이면 고칠 수 있었다. 바로 얼마 전 풍요부는 초콜릿 배급량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번 주말부터 30g에서 20g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전에 약속한 내용을 언제쯤 배급량이 감소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수정하기만 하면 되었다. 간단한 일이었다. 이런 일은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누구도 빅브라더 혹은 당을 의심하거나 이에 대해 언급하는 자가 없었다. 정말로 원래 일이 왔다는 것처럼 과거는 잊었다는 듯 행동할 뿐이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이가 나뿐이란 말인가? 아침이 조금 지났을 때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사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검은 머리의 여자가 보였다. 얼마 전부터 사상경찰일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벼랑간 그녀가 넘어졌다. 다친 듯한 팔이 신경 쓰였다. 나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손 안에 무언가 들어온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아였다. 줄리아는 사상경찰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나 생각과 몸을 나누곤 했다. 단순히 쾌락만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당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만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생각은 확고해졌다. 우리는 체링턴 노인의 상점 위층의 방에서 밀회를 즐기곤 했다. 함께 형제단에도 가입하게 되었다. 그날도 크게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나와 줄리아는 어김없이 체링턴 노인의 상점 위층의 방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우리는 또 별다를 것 없는 행동과 대화를 나누었다. 너희들은 죽은 사람이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곧이어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어떻게 알았을까?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그때 한 명의 남자가 이어들어왔고 사람들의 태도는 묘하게 공손해졌다. 눈에 익은 얼굴이었으나 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었고 인자한 표정도 아니었다. 나는 처음으로 사상경찰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길거리에서 줄리아를 마주쳤다. 줄리아는 나를 배반했다고 말했고 나 또한 진심으로 그랬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모습은 나와 다를 바가 없었다. 고문으로 겉도 속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모든 일은 끝났다. 텔레스크린에는 여전히 승리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몽상에 잠겨 흰 눈처럼 깨끗해진 영혼을 만끽했다. 그 길로 애정부로 향해 내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피고석에 앉아 모든 죄를 고백했고 모든 이들을 공범자로 만들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총알이 머리에 박혔다.
그 순간 빅브라더의 거대한 얼굴을 올려보았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투쟁은 끝이 났다. 나는 마침내 나와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조지 오웰의 1984는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비판하는 소설이자 20세기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작중 오세아니아, 즉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이 살아가는 국가에서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 사상 통제, 탄압, 역사 조작 등의 사건이 계속되어 갑니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 또한 역사 조작이라는 업무를 맡아 행하죠. 앞선 영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4는 이러한 국가의 체제 속에서 자유와 진실을 얻고자 하는 주인공의 모습과 그 과정, 결말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작품이 회색 같다는 느낌을 책을 읽고 영상을 제작하는 내내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도 색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더 여운이 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느낌을 영상으로도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의 제목과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흑백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사용된 이미지들을 직접 그려나가며 인물들의 감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소설과 달리 영상에서는 인물의 표정이 직접적으로 묘사되기에 더 오래 고민하고 생각하며 완성해 나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2차 작업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책을 더 깊게 읽게 되었고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량상, 시간상, 그리고 제 역량의 부족함으로 책의 모든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접하게 되는 분들이 1984라는 작품에 흥미를 가지되 직접 읽었을 때의 몰입감을 방해하지 않도록 많은 내용을 삭제하고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책의 중심에 있지만 빠진 인물과 사건, 사라진 사상 통제와 감시의 개념들, 흥미로운 배경과 내용들이 많기에 꼭 직접 읽어보시고 이 작품이 주는 그 감정과 생각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1984 속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와 많은 생각거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주 일부입니다. 영상에서는 생략된 신화나 이중사고 같은 개념들, 사임이나 파슨스, 오브라이언 같은 인물들은 물론이고 주인공 윈스턴을 비롯한 소설의 결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런 환경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지 등의 꼬리 질문까지 소설을 읽어야지만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질문을 떠올리는 것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도 책을 읽는 사람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 100이면 100 모두 다른 생각과 감정을 얻어갈 것이고 그로 인해 얻어가는 가치도 아주 많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나 해석은 오히려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될 수 있겠다고 느껴 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제하고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